2026년 2월 15일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결승선을 통과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봅니다. 금메달은 아니었습니다. 은메달.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올림픽에서 3번이나 실격당하고 팀킬 논란에 휩싸이고 온 나라의 비난을 등에 지고도 이 남자는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7세 황대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했는지. 1999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5살 때 가족들과 함께 놀러간 빙상장.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순간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그 짜릿한 감각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나의 꿈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을 때 이 아이는 스케이트 그림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꿈,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열심히 연습. 7살짜리 아이의 글씨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꿈을 향한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7살 때부터 어른도 버티기 힘든 훈련량을 소화했습니다. 매일같이 빙판 위에서 수백 바퀴를 돌고 또 돌았죠.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 허리가 주저앉았습니다. 허리뼈가 끊어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스케이트를 벗었을 겁니다. 그런데 황대헌은 달랐습니다. 끊어진 뼈 대신 근육으로 허리를 버티며 다시 빙판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연습량을 소화하면서요. 그에게 스케이트를 타는 시간은 아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TV에서 봤던 안현수 선수가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하던 그 모습이 어린 황대헌의 가슴속에 불을 지폈으니까요.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선배 노진규. 황대헌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형은 언제나 묵묵히 훈련을 열심히 했던 선배였다. 형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부러진 허리로 매일 고통을 참으면서 훈련하는 10대 소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옆에서 누가 그를 지탱해줬을까요? 안양에서 나고 자란 황대헌. 안일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를 거치며 빙판 위에 꿈을 키운 그의 곁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빙상장까지 데려다주고 새벽 훈련에 맞춰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가 허리를 다쳤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을 불어넣어준 부모님. 쇼트트랙 선수의 부모라는 건 아이 못지않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황대헌에게는 사이가 무척 좋은 동생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황대헌의 사진 상당수가 이 동생이 찍어준 것이라고 해요. MBC 호정메이트의 동생과 함께 출연해 레그 익스텐션을 양발로 112kg, 한 발로 80kg까지 들어 올리는 놀라운 강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었기에 부서진 허리를 안고도 빙판 위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2016년 황대헌은 불과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1000m에서 20대 소년이 해낸 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1분 20초 87호. 세계 신기록. 고등학생이 세운 이 기록은 무려 수년이 지나도록 깨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의 새 시대를 연 순간이었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보통 고등학생이 미래에 대해 별 생각 없을 나이에 이 청년은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9살 첫 올림픽. 500m에서 0.004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런데 1500m 결승에서는 넘어지며 레이스를 포기해야 했고 1000m에서는 실격 판정까지 받습니다. 달콤함과 쓰라림을 동시에 맛본 대회였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4해를 갈고 닦아 다시 선 올림픽 무대. 1500m 결승. 황대헌은 선두에서 끌며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의 전통을 이어 1500m 올림픽 왕좌에 오른 겁니다. 5000m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죠. 그날 밤 숙소에서 밤새 구토를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깔끔한 경기 운영을 위해 선두에서 체력을 2배로 쓰며 달렸기 때문이죠. 금메달의 무게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에 오른 선수가 왜 온 나라의 비난을 받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4년 세계선수권대회 1500m 결승에서 같은 팀 선배 박지원을 추월하다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팀킬 논란이 터진 거죠. 이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팬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개주에서는 마지막 주자로 나서 결승선을 앞두고 설레발을 떨어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며 동료의 병역 특례까지 날려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에는 매일같이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반치광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만 1000m 세 대회 연속 실격이라는 기록은 그를 더욱 옥죄었죠. 2024-25 시즌 황대헌은 국가대표에서도 탈락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의 유일한 에이스가 대표팀 유니폼조차 입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황대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2위로 태극마크를 되찾죠. 기자들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다. 그 한마디 속에 1년간의 고통과 성찰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소속팀 강원도청으로 돌아가 묵묵히 훈련하며 심리적 부담을 이겨낸 시간. 대중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스케이트를 벗지 않은 뚝심.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올림픽 무대가 찾아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황대헌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메달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죠. 1000m에서는 또다시 페널티로 실격. 올림픽 3회 연속 1000m 실격이라는 쓰디쓴 기록이 추가됩니다. 혼성 계주에서도 메달을 따지 못했죠. 하지만 황대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종목 1500m 준준 결승에서 조 1위로 당당히 통과합니다. 준결승도 통과하며 결승에 오르죠. 그리고 결승, 세계 최강자들과의 마지막 승부. 금메달은 네덜란드의 옌스 판트 바우트에게 돌아갔지만 황대헌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8년 평창 은메달, 2022년 베이징 금메달, 그리고 2026년 밀라노 은메달. 세 번의 올림픽, 세 번 모두 메달.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역사에서 이런 선수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황대헌의 밀라노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 500m와 남자 5000m 계주 두 종목이 더 남아있죠. 2월 16일 밤 8시 4분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에서 황대헌은 임종원, 신동민, 이정민, 이준서와 함께 빙판에 오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남자 500m 예선도 시작됩니다. 2월 19일 새벽 4시 42분에는 남자 500m 준결승과 결승이 연이어 펼쳐지고 2월 21일 새벽 5시 29분에는 남자 5000m 계주 결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5000m 계주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자존심이 걸린 종목입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 은메달을 땄던 황대헌이 이번에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혼자가 아닌 팀으로 마지막까지 달리는 황대헌. 그의 밀라노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허리가 부서져도 빙판을 떠나지 않았던 소년. 온 나라의 비난 속에서도 스케이트를 벗지 않았던 청년. 세 번의 올림픽 무대에서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나이. 황대헌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메달의 색깔로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넘어져도 실격당해도 비난받아도 다시 일어나 달렸던 그 집요한 질주로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하다면 이 남자를 떠올려 보세요. 부러진 허리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전 국민의 비난 속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낸 사람, 황대헌. 그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의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응원해주세요.